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 책방 엽서입니다.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니까 마음을 녹이는 위로의 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겠죠? 하지만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빨리 하고 어서 힐링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빠졌다고 해도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여유가 없기에 더 오랜 시간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땐 내 마음이 조급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말하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든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나온 말과 준비 없이 쏟아진 말은 큰 차이가 납니다. 충분히 마음에서 무르익어서 말이 나오면 그 말과 함께 내 가슴속 묻은 감정도 흘러나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시원해지죠.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채로 말을 하면 말을 뱉는 순간 내 감정은 오히려 자극을 받습니다.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더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선 상대의 마음속에서 말이 무르익어 나올 때까지 더 많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얼른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함께 자기도 흔들릴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마음 상태라면 아픈 상태를 위로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부터 먼저 돌보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내 조급함보다는 괴로워하는 상대가 안쓰러워서 얼른 위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얼른 위로한다고 상대가 빨리 위로를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상대에게 내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충분히 옆에 머물며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당장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기꺼이 쓰겠다는 마음이 상대를 위로해 줍니다. 모든 것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에 이처럼 계산 없이 주는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이기에 시간을 이기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못하시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떠맡아서 고생하기도 하고 어렵게 거절한 것이 꼭 화내듯이 해서 중요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지요. 거절은 그저 일에 대한 것뿐인데도 이상하게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람 전체를 쳐내는 것처럼 느껴져 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서 작은 거절도 상처로 느끼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절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인데 거절을 못하면 내가 상대의 부속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상대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상대가 알아서 배려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그동안 상대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면 과감히 안 된다고 말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기에 당연히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안하지 않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면 공연히 기대를 갖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시간 여유를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거절을 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가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 대신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거나 내가 그 일은 못하지만 다른 일을 돕겠다고 하면 부드럽게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유난히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자신이 거절을 당할 때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거절을 당할까봐 아예 부탁 자체를 안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절을 상대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넘기십시오. 그것이 내가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존중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 미운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태풍이 되어버리고 다 자란 태풍은 엄청난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데 그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노가 터지기 전에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운 감정을 내보내는 기술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앞에 2가지는 상대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뒤에 2가지는 내 마음이 다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밉다면 보지 않으려 하고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2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서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그 자리가 편한지 미움은 영 나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3번째,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 있고 미움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해서 더 큰 내가 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의 나쁜 점, 내게 손해를 끼친 점보다 상대의 긍정적인 점, 내게 도움이 된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옳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선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